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인구 약 2천만 명인 뉴욕주에서 하루 5만 케이스가 확인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연말연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국내선 여행객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저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이 모더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파이저사가 개발한 치료약도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는 눈과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됐지만 동시에 사고도 잇따릅니다. 텍사스 등 남부는 이상 고온으로 한겨울 최고 기온이 겨울철이 한여름처럼 90도까지 올라갑니다. 할러데이 소매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8.5%,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10.75%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무거운 짐 등을 들어올리고 아기 걷기도 시키는 로봇을 선보이자 미국에서도 주목합니다. 연방 차원의 리더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물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라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종분리 정책을 끝내는데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7일이고 월화수목금까지가 2021년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새해 첫날, 일요일이 새해 둘째 날이 되는데 한 주일 남아서 이제 지나가는 2020년과 또 새로 맞이하는 2020년을 축하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그 축하 분위기만 느끼기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좀 전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저희 회사도 문의 손잡이 같은 것을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알코올로 소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 한 20분 전쯤에 주지사들과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도 하고 기자 질문도 받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한데 뭔가 연방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 정부가 말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We just have to stay focused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My message to the governor is simple. If you need something, say something. And we're going to have your back in any way we can.
Last week, we took steps to bolster support for you with number 네, one. 지난주도 화요일이었었죠. 넘버원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스터샷 더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약도 그전에는 그냥 들어갔지만 한 1시간 정도 예약하면 시간 주면은 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정도 To get a booster every day. 부스터샷이요. The second thing 그리고 we're doing is more testing. 테스트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 기구가 8개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많이 이제 그 정리가 되는 대로 우편 배달로 각 가정에도 이제 그 전달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No, zero over-the-counter home tests in the United States, none. And if 네,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버 더 카운터에서 그냥 뭐 처방전 없이 테스트 기구를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살 수 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방 정부에서 5억 분의 테스트 기구를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여러 번 말했던 거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보면은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또한 병원에서 병원 그 크루들이 굉장히 이 오미크론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연방재해청도 응급구조팀을 마련을 해서 아무튼 그 연방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 주지사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46 million in October, 100 million in November, and almost 200 million in December. But it's not enough. It's clearly not enough. 네, 뭔가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전에 전혀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의 지원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2만 명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많았던 때가 지난해 1월 델타 변이 뭐 이런 것 해서 아니죠. 델타 변이 이전이죠. 25만 명이었는데 지금 20만 명을 넘었고 1월 중순부터 3월 사이에 미국 사람들 60%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걸린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경우에 프랑스도 인구가 뭐 7천만 명이 되지 않죠. 한 6,800만 명 정도 되는데 6,800만 명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면 하루 10만 명이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랑스는 미국보다 인구가 5분의 1이니까 미국이 20만 명이라고 하면 5분의 1, 5로 나누면 한 4만 명 나와야지 되는데 2.5배 이상인 10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리 시민은요, 지금 그 100명 가운데 1명은 양성 반응 나오고 그것도 테스트를 안 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테스트를 한 사람 가운데서 그렇다는 겁니다. 뉴욕주를 보더라도 하루 5만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뉴욕주의 전체적인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2천만 명 가운데서 5만 명 케이스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또 상당수 부분은 이 뉴욕시티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뉴욕시티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LA 같은 경우는 LA가 뭐 한 1,000만 명 된다고 할 때 하루 그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나오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이 LA, 캘리포니아보다도 뉴욕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가운데서 5만 명이 나오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00만 명인 LA 카운티에서 10,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장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오미크론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끝나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지금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BTS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금요일에 이제 그 BTS의 그 멤버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명이 더 뭐 진을 포함해서 2명이 더 양성, BTS 7명 멤버 가운데 3명이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격리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BTS 멤버야 굉장히 젊죠. 그리고 8월 달에 전부 2번 다 백신 접종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은 당연히 BTS보다는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고요. 파이저사의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이 워낙에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를 관리하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국의 케이스를 조사한 것을 이스라엘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신문 이름까지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타임 오브 이스라엘 영어 신문을 봤는데 68,489개 케이스를 쭉 분석을 그랬더니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2주일 뒤면은 파이저사의 부스터샷의 효과가 70% 정도는 되는데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는 부스터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주일 정도, 2달 반이 되니까 45%밖에 못 막더라. 지금 부스터샷 맞아도 그 부스터샷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은 크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모더나와 비교를 해보면 모더나가 부스터샷의 효능이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10주일 지나도 부스터샷 맞고 70% 정도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또 델타와 비교를 해보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나 델타는 2번 접종만 맞았고 이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어도 90%까지는 막았는데 이것은 지금 부스터샷의 경우는 맞고 나서 2주일 정도가 있으면 효력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 뒤부터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10주일이 되면은 파이저는 효력이 45%로 떨어지고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갈 확률 같은 것, 모더나는 그래도 10주일까지도 70% 정도는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부스터샷 맞는 것을 꺼려 하셨거나 또 기간이 되지 않아서 안 맞으셨던 분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셨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모더나를 부스터샷으로 맞으시는 게 훨씬 효력이 높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치료제도 먹는 그 알약 치료제를 파이저에서 만든 것, 머크샷 둘 다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가 만든 이것이 이미 생산이 돼서 주정부로 배분이 됐는데 그런데 파이저사에서 만든 이 치료약은요. 팍슬러비드라는 약은 12살 이상이면 되잖아요. 이 머크사에서 만든 것은 성인이어야지 되고 그런데 이것을 또 기간이 지나면서 자세히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미음장, 니은장 전부입니다. 간 이런 질병이 있으셔서 그 질병 치료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 혈액을 묽게 한다던가 콜레스테롤 약이라든가 아니면 혈액 약하게 하는 띠너 같은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은 이 게임 체인저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파이저사가 만든 팍슬러비드라는 치료제를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아무튼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약과 약 사이의 화학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어차피 처방전은 있지만 더욱더 철저히 상의를 하시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18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을 파이저사의 치료제 지금 이제 배분이 되고 머크사의 경우는 성인에게만 맞고 그런데 임산부와 청소년은 이 맞는 게 아니라 치료약을 먹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 청소년은
무슨 뼈의 성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도 역시 출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분들께는 하지 못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뉴욕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는 곳에서 하루 확진자가 테스트를 한 사람만이 확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5만 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운동 시설 같은 데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마스크 쓰고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은 몇 분 이상 방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몇 분 했다가 또 쉬고 했다 쉬고 하는 건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더 큰 폐활량 같은 것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시설, 짐 같은 데서 불만도 많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차라리 오픈하지 말지 하면서 크게 그 분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또 하나는 코비드 19은 이 중국처럼 훨씬 그 연방정부에서 통제하기 쉬운 그런 뭐 독재 국가 같은 데서 정보 통제도 쉽지만 사람들의 왕래를 통제하기도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슨 뭐 인구 1,300만 명 있는 그런 도시를 통제하고 뭘 통제하고 다 통제를 했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무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는 3년째 팬데믹 코비드 19과 같이 살아야지 되는 시기가 들어간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스터샷, 물론 존슨앤존슨은 두 번째가 부스터샷이 되지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이 모더나는 세 번째가 부스터고 네 번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는요. 지금 미국은 그 네 번째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코비드 19이 언제쯤 우리를 노멀 생활로 돌려보내줄까 하는 것은 돌려보내준다라고만 말씀드리기보다 우리의 의지가 거기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년 6월, 7월 여름이 시작되는 그 즈음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제로, 부스터샷은 부스터샷으로 그 밖에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여름쯤이 되면 정상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백신 부스터샷의 효능 같은 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지 되기는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런데도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바이든 대통령도 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그 캔디스 오웬즈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커멘테이터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여성으로서 지지해서 유명해졌는데 그전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이 이 캔디스 오웬즈가 계속 백신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을 강조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면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지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이 캔디스 오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많은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 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는 텔레비전 이전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고 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백신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사실이 아니죠. 선거 당시에 했었던 그런 주장이나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라고 막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46년생인데요. 그 전에 텔레비전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건 1926년 트럼프 전 대통령네 집은 부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텔레비전 보고 살고 텔레비전에 얼마나 이 능한 사람이에요. 리얼리티 쇼를 했었던 사람인데 인터넷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용은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백신을 안 된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유튜브에서 엉뚱한 무슨 뭐 유튜버의 어떤 것을 보고 마치 지금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처럼 백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건강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확신 같은 게 없으신 분이라면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게 여러분과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된다. 뭐 이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더군요. 어제 그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지난주에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홍보해서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그런 그 얘기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지금 그 중요한 것이 너무 이 확산이 많이 되니까 필수 업종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오미크론 변이의 양성 반응이 나와서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해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을 지금 질병통제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특정한 업종,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받으셨어야지 되고 무증상인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기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더 건강하게 이 몸과 마음을 잘 유지를 해서 내년에도 연말연시 파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새해 파티 같은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게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당부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 날씨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90도가 되는 곳이 있대요.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추운데요. 다음 주까지 항공 대란은 이어지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추우셨죠?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부 쪽에 뭐 눈도 많이 내렸고 네바다 쪽은 사고도 있었던데요. 그리고 뭐 시에라 네바다 이런 데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레곤, 워싱턴주 정전되는 곳 있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정전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6개 주의 바람주의보, 무슨 뭐 눈보라주의보 이런 것들이 내려졌거든요. 네바다, 유타, 아이다호, 몬타나, 콜로라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입니다. 24시간 동안 눈이 30인치가 내렸다고 하니까 30인치면 굉장히 많이 내린 건데요. 12인치 30cm 작아 12인치니까 30인치면 그 2배하고도 6인치 더인데요. 그래서 길 다친 곳 많다는 거 짐작하실 테고요.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주하고 경계 그쪽에 지금 바람이 시속 70마일 정도로 분다고 하고 산타바바라 카운티 또 그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런 곳 지금 뭐 비바람 뭐 많이 불고 있고요. 또 바람 같은 경우는 이 샌디에고에서부터 남쪽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남쪽에서 캘리포니아 북쪽을 쭉 거쳐서
워싱턴주까지 올라가서 시애틀 이것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비 내리고 눈 내리고 하니까 가뭄에는 도움이 됐지만 이렇게 그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오레곤 주지사도 지난 주말에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폭풍 때문에 1월 3일까지입니다. 네바다는 뭐 20대의 자동차가 뭐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고 오늘 그 네바다주의 경우는 주 공무원들 안 나가셨죠? 너무너무 지금 뭐 날씨가 눈보라 많이 치는 곳도 있고 뭐 비도 내리고 해서요. 해서 특히 그 네바다도 뭐 더글라스 카운티 또 워쇼 카운티 이런 곳 그 카슨 시리 같은 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세라네바다에는 2피트 정도 눈이 내립니다. 뭐 고도 더 아주 그 높은 데는 뭐 3피트 이상 내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콜로라도 락키산 같은 데도 영향이 미쳐지고 몬타나도 춥죠. 몬타나의 경우는 정말 춥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5분 정도만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동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뭐 마이너스 48도라고 하니까. 엘라스카도 정전, 엘라스카 인구치고는 정전 많이 된 거네요. 뭐 인구가 뭐 70만 명도 안 되는데 주 전체적으로 13,000 가구 정도의 정전이 커스터머에 정전이 됐기 때문에 뭐 눈은 완전히 꽁꽁 얼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미국도 남부 지역은 지금 이상 기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따뜻한 거죠. 해서 unusual한 겁니다. 이 날씨의 결합. 어디 춥고 덥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그래서 그 건조함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당연히 산불이 많이 일어나겠죠. 미국 남부, 중부 이런 데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그 경계에는 지난 주말에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름도 아닌데 90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도 어제는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내려갔어도 80도, 뭐 78도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해서 휴스턴도 12월 말인데 80도대에 머물렀고요. 이런 그 날씨 상태 그리고 감기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행기의 경우는 뭐 지난 주말에 한 7,000편 정도가 완전히 그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도 한 100편 정도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했으니까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200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스태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행기 뭐 승무원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뭐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 등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이렇게 취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 전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항공기의 10% 정도가 취소나 연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오미크론과 연관돼서 홍콩이 한국에서부터 오는 비행기를 2주일 동안 받지 않는답니다. 금지시킨답니다. 한국이 워낙에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만큼 이제 그 학교에서 일찍 방학을 해서 집에 와 계시는 자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다른 볼일을 보고 지금 그 돌아오는 그런 학생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 때도 좀 힘들게 올 뿐더러 공항에도 사람들이 전에는 뜨문뜨문 한산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연기되고 뭐 취소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던데요, 공항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로 검사를 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접촉을 또 할머님들과 할아버지와 접촉을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인데 항상 이런 중요한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지 되잖아요. 좀 너무 융통성이 없네 할 정도의 충실해서 다치지 않는 게 낫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그 밖에 뭐 여러 장관들, 연방 그 대법원도 연방 차원의 리더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연방 차원의 리더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그
특별히 그 당파적으로 크게 갈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받고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래봐야 그 지지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 57%, 민주당 64% 지지를 했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거든요. 53%. 그 다음은 바로 1%포인트 모자라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왜 지지율이 세 번째로 높긴 하지만 52%밖에 안 되냐면요. 공화당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예를 들면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공화당 57%, 민주당 64%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앤토니 파우치 그 박사는 민주당은 85%가 지지하는데 공화당은 19%밖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월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67% 지지, 공화당이 30%, 무당파가 5% 지지. 공화당 사람이 지명을 하고 민주당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금 유지하게 했는데도 공화당에서는 연준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같은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 의장의 힘이 막강하긴 하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낮네요. 34%밖에 안 되고 민주당의 상원 대표는 44%, 낸시 펠로시 궁금하시죠? 40%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경우는 공화당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확 내려가는데 민주당은 71%가 지지하고 공화당은 6%만 지지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원 케빈 맥카티 공화당 대표는 지지율이 낸시 펠로시보다 6%나 많은 46%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71%, 민주당과 마찬가지네요.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23% 정도는 지지를 해줬습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겠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 43%, 부통령 지지율이 44%, 1% 높네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요. 그리고 법무장관, 왜냐하면 요즘 그 법무장관이 공화당, 민주당 아주 그 의견이 대립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라든가 메리 갈란드에 대한 지지율, 또 앤토니 그 블링켄도 역시 국무장관으로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민주와 공화가 다른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각각 49% 비교적 지지율 높은 편이네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할러데이 때 뭘 많이 사셨어요? 지금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옷을 많이 사셨네요. 2020년 지난해보다 47%나 많이 사셨고, 그리고 그 밖에는 주얼리를 32%나 1년 전보다 많이 사셨으며 전자제품 16%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러데이잖아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12월 말 이 정도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델타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하는데 할러데이 소매 판매는 2020년 지난해보다 8.5%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 그때와 비교하면 10.75%가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마스터카드사가 그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한 것을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아무튼 17년 만에 최고폭의 상승세라고 하고요. 9월 달에 예상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미크론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아마 올해 할러데이 그 판매가 한 8.8%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갔죠. 완전히 9월 달에는 델타도 피크 전이고 오미크론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는 2020년 지난해보다 11% 높아졌고 2019년보다는 훨씬 많죠. 당연히 61%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팬데믹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업소 온라인이 아닌 2020년 지난해에 비해서 8.1%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10월 달에 그 물건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막상 그 할러데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쇼핑하신 분이 많았는데도 이만큼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에 다시, 쇼핑몰에 다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물건값도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판매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뉴노멀이 되나? 그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도 오더라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의회신문 더 힐도 보도를 하고 뭐 MBC 방송도 보도를 하고 하는데, 현대하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에서 작은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이라고 막 사람처럼 몸이 생긴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물건 끌고 다니는 뭐 그런 뭐 평평한 난리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무거운 짐도 당연히 들어 올리고요. 델리케이트한 그런 약간의 그 경사도, 그 비디오를 보니까 약간 경사도 올라가는데, 이 그 평평한 이 로봇의 받침대에 그 와인잔 있죠. 와인잔을 1, 2, 3, 4 피라미식으로 4층으로 쫙 올려놓고 이렇게 왔는데도 그 떨어지지 않았어요. 깨지지도 않고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그 와인잔을 이렇게 마셨고, 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건 너무 쉽겠죠. 그것도 이리저리 이렇게 그 피해가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와 함께 그 특히 이제 그 경사가 진 그런 곳에서도 그 유모차를 끌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은, 유모차를 그 위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이 로봇가 받침대가 있는데도 사람의 그 허리 높이 이상으로 이렇게 유모차를 거기에 이렇게 얹을 수 있게 해놓고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해서 자동차 회사가 작은, 자동차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동 플랫폼을 만들었다. 로봇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미국 매체가 현대라는 브랜드네임도 있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간당 뭐 18마일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쿠터의 평균 스피드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물건을 이제 잔뜩 무거운 걸 사왔을 때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26인치니까 우리 30cm 자가 12인치예요. 그럼 그거에 한 2배하고 2인치 더, 5cm 더, 그리고 이쪽은 23인치 네모나고, 무게는 제가 왜 11파운드라고 써놨죠? 이게 11파운드일 리는 없을 것 같지 않을까요? 110파운드라는 얘기 아닐까요? 무거운 것을 지탱을 하려면 이 자체도 무게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볼까요? 무게, 예, 110파운드 맞습니다. 110파운드 정도 되고, 이 이유 자체는 현대에서 얘기하기를 그 제한 없는 움직임,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동성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는데, 특히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힘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데도 가고, 제가 이 비디오로 본 거는 약간 경사가 졌거든요. 몇 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15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사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니까요. 와인 그 피라미드 잔을 싣고, 인간의 기술이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요. 잠시 뒤에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숨지셨습니다. 90세였고 이렇게 아주 큰 그 인물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작별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작별 인사 해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투투주교 얘기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이 투투주교가 받았었던 때가 1984년이거든요. 94년, 2004년, 2014년,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 투투주교가 90세로 이 케이프타운에서 숨지셨습니다.
뭐 원래 이분은 성직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선생님을 해볼까 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구의 그 흑인 인구가 80%가 넘고, 그리고 이곳은 뭐 무슬림이라든가 유대인 인구도 조금 있고 백인 인구가 10%가 안 되는데도 계속 백인이 뭐 대통령부터 모든 것을 장악을 했잖아요. 교육 시스템까지. 뭐 과거에 어디에 식민지 하다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된 그 해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국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인구는 뭐 한국과 거의 그 비슷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이 투투 주교가, 그리고 본인이 자란 곳은 뭐 그렇게 종교적으로 막 뭐 심각한 대립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 무슬림 또 유대인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조금 하는데, 이 백인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흑인은 열등하다는, 인구의 80% 이상이 흑인인데 흑인은 열등하다는 이런 교육을 본인이 시켜야지 되는 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모욕적이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농담도 잘하시고 사람들 많이 웃기시잖아요. 낙천적이고 뭐 maybe 무슨 뭐 코믹한 그런 그 액팅 같은 것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들리기는 하는데, 61년도에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86년도에 케이프타운 주교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교가 나온 거죠. 8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힘을 많이 받았죠. 힘을 받아서 이제 그때 넬슨 만델라 무슨 흑백 분리야 안 돼 하면서 감옥에 가 있고 막 이러는 동안에 자신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도 계속 나는 끝까지 운동가로 남아있진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나오고 대통령 되고 했었을 때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인종차별 같은 것을 그 전에 했었던 것을 좀 솎아내고 보상도 하고 하는 그런 뭐 진실자가 붙는 그런 위원회의 멤버로서 일하기는 했지만, 정치에서 절대로 그 약속한 대로 윤리적인 그런 지도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90세로 뭐 사인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립선 암을 오래 앓고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합병증이겠죠. 이분도 흑백 분리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신 이분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마지막 백인 그 대통령 흑백 분리 그 이후에는 선출을 했으니까는요. 그런 마지막 백인 대통령도 지난달에 숨졌고, 지난달에 숨진 건 맞죠? 해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넬슨 만델라 숨진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었던 그 공동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당도 출발은 좋았지만 너무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남기신 굉장히 용기가 있으셨던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세계 평화주의자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셨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